지금의 오빠도 충분히 다정하니까. 물론 그때처럼 오빠가 또 사라지면 분명 슬퍼할 거야. 그래도 기다릴 수 있어. 이렇게 둘이 있었던 이 집에 전처럼 오빠를 기다릴 거야. 이 집, 솔직히 오빠가 왜 이사를 안 가는지 정말 궁금해를 했었어. 아빠, 엄마에 대한 추억 때문일 거라고 미워했었는데 아직도 난 잘 모르지만 분명 한 가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아. 아빠랑 엄마는 어디 있든 오빠가 나를 챙겨줬던 것처럼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 난 단지 오빠가 받았던 아빠와 엄마의 사랑을 받고 싶었던 거였어. 오빠가 아빠의 엄마 대신에 나를 사랑을 줬다는 것에는 아주 당연한 것처럼 신경 쓰지 않았었어. 아빠 엄마가 죽은 뒤에 오빠의 슬픔은 오빠가 사라진 뒤에 내가 느꼈던 슬픔과 같았다는 것도 알 수 있을 것 같아. 오늘처럼 책을 읽으며 떠들고 피아노를 치며 얘기를 나누는 이런 일들은 못한다는 건 정말 슬플 테니까. 돌아와줘서 고마워 오빠. 오빠는 이 얘기를 분명히 듣고 이해하고 있었다. 오빠의 얼굴엔 분명 표정의 변화가 없었지만 난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오빠는 이 얘기를 들었는데도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5월 12일에 일기의 마지막 페이지다. 이대로는 내용이 일기장 틈 사이가 살짝 벌어져 있다. 자세히 보니 열쇠가 끼워져 있다. 마리아의 방 열쇠를 손에 넣었어요. 손에 넣었다. 마리아 열쇠. 마리아 부인 방문이 마리아 아파요? 많이 아파? 마리아가 침대에 누워있다. 많이 아파 보인다. 뭐야? 뭐지? 원장님은 이 방문뿐인데 노크를 하시겠습니까? 어? 노크를 하시겠습니까? 예. 저장했으니까 그만 나와주시겠습니까? 예? 당신이 거기 있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미 잠들었습니다. 상태를 보니 많이 아파 보이더군요. 전 이미 당신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와주시겠습니까? 물음표? 나인님 어서와요. 방문이 열리자 어둠 속에서 피에르가 나왔습니다.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피에르가 아니라는 사실도. 피에르의 유전 정보로 만들어진 목제품이란 것도요. 피에르의 목제품. 당신이 정말 피에르의 목제품이라면 입에 문제가 있진 않았을 텐데요. 대답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피에르의 복제품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무언가 결심을 한 것 같았다. 피에르의 복제품은 마스크를 천천히 벗었다. 엄마, 어떡해. 피에르의 복제품이 마스크를 벗자 픽성근 뇌가 진동하기 시작했다. 피에르의 복제품의 입은 찢어져 있었고 입가에 바늘로 몇 반을 꼬맨 자국이 있었다. 난 피에르가 아니야. 나의 의무는 오직 피에르에게 내 속에 있는 장기를 전달하는 그것뿐. 나에게 원래 주인의 몸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권리는 없다. 사용을 제한할 권리 또한 없어.
진짜 피에르는 어디 있는 건가요? 피에르가 당신을 만들었다는 건 어딘가 불편한 곳이 있다는 겁니까? 나의 주인은 현재 병원에서 방치되어 있어. 내가 피에르의 장기로서 활성화 여부가 있는지 확인한 후 피에르에게 옮겨질 것이다. 방에 아파히 누워있는 마리아가 걱정되지 않나요? 마리아는 당신의 집으로 왔을 때 당신을 걱정해 주었습니다. 나에게 주인이 가지고 있는 타인의 감정은 공유할 권리가 없어. 오직 내가 교육받은 의무만이 나의 전부일 뿐. 지금 피에르의 역할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것이 의무. 그런 건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하지만 피에르의 역할을 하며 마리아의 같이 생활을 하면서 알 수 없는 감정을 느꼈어. 가슴 한쪽 구석이 갑갑해지고 무언가가 채워진 느낌이었어. 난 난생 처음으로 타인에게서 따뜻함이라는 감정을 전달받은 것일지도 몰라. 난 그 감정을 거부할 수도 전달받지 않았을 수도 없었어. 이유는 알 수 없어. 마리아가 피아노를 쳐줄 때면 가슴이 한쪽에서 콩쾅거려 들뜬 기분이 되어버려. 마리아가 책을 읽어줄 때나 이야기를 해줄 때 결코 알 수 없을 거라 여기던 사랑이란 걸 알 수 있었어. 하지만 그건 나에게 한 말이 아니란 걸 나도 잘 알고 있어. 이 몸의 주인인 피에르에게 한 말이었을 뿐. 난 피에르가 아니다. 마리아가 나에게 날 좋아한다고 내 곁에 있어준 말을 했을 때 나도 모르게 내가 피에르라고 착각하게 되어버렸어. 만약 내가 정말 피에르였다면 마리아가 울고 있을 때 힘이 되어줄 수 있었을 텐데. 내가 마리아에게 힘이 되는데 쓰인다면 나는 조금은 기뻐할지도 몰라. 난 마리아를 사랑해. 하지만 이런 나를 보고 마리아가 좋아할 리가 없잖아. 마리아 곁에 계속 있고 싶어. 더 많은 것들을 알고 싶어. 하지만 난 곁에 있어줄 수가 없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당신이 가르쳐줘. 난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 거지? 어떤 선택을 할까? 복제품으로서 의무를 하라고 한다. 마리아의 곁에 남으라고 한다. 여기서 해피엔딩이랑 배드엔딩이 가려지는 것 같은데, 일단은 복제품으로서 의무를 하라고 할까? 배드부터? 배드가 뭐 어떤 거야? 배드가 어떤 거야? 그거야? 오케이. 당신도 아시다시피 마리아가 기다리고 사랑하고 있는 건 당신이 아닌 피에르, 마리아의 오빠입니다. 지금도 마리아는 자신을 기억하는 피에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다고 말했지만 과연 그게 마리아의 진심일까요? 과연 그게 당신에게 해당되는 말일까요? 마리아는 당신의 복제품이라는 사실에 실망을 하고 피에르가 건강한 몸이는 아니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겠죠. 당신이 정말 마리아를 사랑하고 좋아하고 있다면 마리아가 행복해지는 길이 어떤 건지, 당신이 해야 할 일이 뭔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피에르를 위해 당신이 죽고 희생당하는 건 맞지만 당신이 마리아의 오빠로서 삶을 산다고 가정하면 피에르도 또한 당신에게 자신의 삶을 넘겨주고 희생당하는 건 마찬가지일 겁니다. 오빠가 복제품을 위해 희생당한다고 마리아가 과연 정말로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엔 당신의 자리로 돌아가 의무를 다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말이 옳은 것 같아. 난 진짜 피에르가 될 수 없겠지만 이 선택으로 인해 의무를 다하고 마리아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
선택을 해줘서 고마워. 한 가지만 더 부탁해도 될까? 마리아에게 고맙다고 전해줘. 말이 끝나자 피에르의 복제품은 집을 빠져나갔다. 피에르의 복제품의 입가는 비록 찢어졌지만 어느 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다. 이 선택이 누군가를 행복하게 한다면 아무래도 좋아. 이 선택은 누군가에게 힘을 주는 일과 같은 일을 내는 거니까. 마리아, 처음 내가 감정을 조금이라도 한 사람으로서의 감정을 느끼게 해준 너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은 이것뿐인 것 같다. 아주 조금일지도 몰라도 너를 만날 수 있어서 정말 기뻤다. 오늘 하루가 지나고 나면 너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진짜 피에로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 생일 축하해. 마리아. 뉴스 속보입니다. 지난번 인간복제에 대한 연구원의 성과가 알려지면서 전 세계로 인간복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건 다들 아십니까? 그래서 그 관심에 힘입어 연구원이 복제품을 장기 이식자처럼 사용하여 인간의 수명을 늘리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부터 연구원의 첫 복제 수술이 시작되었지만 무엇 때문인지 수술은 승패로 끝났고 그것에 당황한 책임 의사였던 기적의 연구원은 책을 회피하기 위해 회피를 도피해버렸습니다. 경찰에서는 지금 이 연구원을 수배 중이고 만약 이 연구원을 발견하게 되는 사람들은 즉시 경찰 측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헐, 2월 29일 날씨 맑음. 사년에 오는 특별한 날. 오늘은 5번째 내 생일입니다. 기쁜 마음에 아침이 되자마자 오빠에게 달려갔다. 오빠는 집에 있지 않았다. 집안 곳곳을 오빠를 찾아 돌아다녀 봤지만 오빠가 집에 나간 지 오래였다. 난 기다릴 것이다. 전에도 오빠는 다시 돌아왔었으니까. 다시 또 오빠가 돌아오겠지? 영원한 기다림이잖아. 배드인데 2월 29일 마리아의 생일 선물. 못 오잖아. 영원한 기다림이라니 너무해. 의사 나쁜. 뭐 조사할 건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아니야. 마리아한테 먼저 가야 되는구나. 마리아한테 먼저 갔다가 여기에서 저장할게요. 넘기시다. 이건 읽었으니까 2번 읽는 건 참 힘든 일이거든요. 시끄러워요. 빠밤. 빠밤. 어떡해. 쭈쭈
잠깐만. 잘못했어요. 음, 마리아 곁에 남으라고 한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피해를 대신에 희생하는 것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당신의 그 의무를 다한다면 마리아는 정말 기뻐할까요? 넬트가 아니에요? 아, 그러시구나. 당신이 그렇게 희생해서 피에르가 살아간다고 해도 마리아는 언젠간 당신의 자신의 오빠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피에르와 말조차 나눠본 적이 없는 관계에 당신이 피에르의 복제품이라는 이유만으로도 희생됩니다. 저는 마리아가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할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데요. 그럼 이러면 될까요? 만약 마리아를 대신해서 당신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이 당신이 마리아를 좋아한다는 이유로 희생하겠다고 한다면 당신은 정말 행복하게 지낼 수 있습니까? 하지만 내가 만들어진 이유는, 물론 사람은 무언가 만들 때 이것이 어디에 쓰일지 생각하면서 만들죠. 당신에게 당신을 만들 때 만든 이의 기대를 책임질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책임을 거부할 권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 당신이 이미 마리아에게서 느꼈던 감정처럼 감정을 느낄 수도 있고 사랑을 할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아, 그거는 방종하고, 네, 방종하고 저희 매니저분이랑, 네, 상의를 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저는 감정을 느낄 수 있다면 어떤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한 사람인 당신이 피해를 위해 희생하는 것을 의무를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에게도 하고 싶은 것이 있는 피해의 복제품이라는 물건이 아닌 한 사람이니까요. 당신이 마리아를 정말 생각한다면 마리아에게 더한 죄책감은 안겨주어서 안 되는 거 아닐까요? 지금의 당신은 마리아에게 충분한 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꼭 희생의 방법을 쓰지 않아도 마리아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어요. 마리아는 지금 침대에 아파 누워있습니다. 누군가의 힘이 필요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안 가보셔도 되겠습니까?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내가 한 사람으로서 누군가에게 힘이 되게 해줘서 고마워. 나 마리아에게 가볼게. 응, 가. 마리아의 방으로 향하는 피에르의 복제품의 발걸음은 평소처럼 조용하지도 중심스러웠지도 않았다. 어릴 때보다 가벼워 보였다. 이거 쟤네가 뭐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뭐지? 나가면 돼? 아, 어? 에? 예? 어? 여기 들어갈 수 있나? 오! 들어가야 된다. 예! 들어왔다. 침대 시트에 피가, 뭐야, 왜 이리 피가 잔뜩해? 얇은 거 사전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관리가 잘 되어 있는 화분이다. 푸른 잎이 무성하게 나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집게손가락을 잡는 부분이 피가 잔뜩 묻혀있다. 누군가에게 쓰던 흔적이 있는 걸로 보아 피에르가 쓰던 일기장 같다. 일기장을 읽어볼까? 클럽비즈예요. 클럽비즈. 멍하니 차장 밖의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지금 어디 가는지도 모른 채 아버지 손에 이끌려 차에 탔고 계속 반복되는 지겨운 풍경에 난 그저 빨리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비에르, 지금 우리가 어디 가는지 아니? 아까부터 궁금했어요. 어디 가는 거예요? 한번 맞춰보렴. 장난하지 말고 알려주세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동생한테 가는 거란다. 동생이요? 그래, 오늘 너의 동생이 태어난 날이란다. 이제 피에르, 넌 오빠가 되는 거야. 오빠? 아빠의 말에 갑작스럽기도 했지만 동생이 생긴다는 말에 오묘한 기분이 들기도 했다. 엄마가 동생과 피에르 널 기다리고 있을 거야. 서두르는 게 좋을 것 같구나. 엄마도 거기 있어요? 엄마는 몸이 원래 안 좋으니까 동생을 낳기 전까진 항상 병원에 있어야 해. 너도 알잖니? 아빠, 응? 제가 오빠가 되면 엄마도 기뻐해 주실까요? 그야 당연하지. 엄마도 피에르가 오빠가 돼요? 의젓한 모습을 보여주면 아주 기뻐하실 거야. 그렇겠죠? 근데 동생 이름은 뭐예요? 이름? 마리아야. 이쁘지 않니? 마리아요? 예뻐요. 빨리 만나보고 싶어요. 피에르, 넌 이제 오빠니까 동생한테 정말 잘해줘야 한다. 괴롭히지 말고 울리지 말고 동생에게 상냥하게 대해줘야 해. 그래야지 동생이 널 잘 따라줄 거야. 알겠지? 네, 그럴게요. 엄마가 기뻐해 주실 거라는 말에 동생이 더 빨리 보고 싶어졌다. 동생을 만나서 빨리 좋은 오빠가 되어주고 싶어졌다. 여기는 악! 상체를 일으키려고 하자 갑작스러운 배의 통증이 괴로웠다. 너무 아파. 여긴 어디지? 내가 왜 여기? 난 분명 아빠와 차를 타고 엄마에게 가는 길이었다. 갑자기 커다란 소리가 난 뒤부터 기억이 나지 않는다. 아, 깨어나셨군요. 누구세요? 전 이 병원의 의사입니다. 여의사로 하죠. 아, 남자인 것 같은데, 씨. 좀 어떠신가요? 장기에 꽤나 큰 손상을 입으셨더군요. 병원이요? 제가 왜 병원에 있어요? 전 분명 아빠가 차를 타고 가던 중이었는데. 교통사고입니다. 빗길에 차가 미끄러져 커다란 트럭과 충돌했다고 전달받았습니다. 교통사고요? 제가요? 그 커다란 소리는 내가 교통사고가 났었나 소리였었나 보다. 처음 경험하는 사고라는 말에 나는 많이 혼란스러웠다. 아빠, 아빠도 여기 같이 있었는데 아빠는 어디 있으세요? 사건 직후 환자분은 간신히 숨이 있는 상태였고 환자분의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셨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환자분도 수술을 받아도 생명을 보장할 확률이 아주 희박할 정도로 아주 위독하셨습니다.
즉사라면 아빠가